자, 이번 강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루트 2라고 하는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이제 루트 2를 이제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실수의 대소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수직선이 있고요. 이를 중심으로 해서 대각선을 그리겠죠. 그러면 이 대각선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되면은 아마 이 포인트가 이제 기하적으로 얘가 루트 2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산술적으로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술적으로 하는 방법은 1.4와 그렇죠. 1.5의 제곱을 계산기를 이용해 갖고 루트 2의 제곱 이걸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게 성립하면 1.41의 제곱과 1.42의 제곱. 만약 이게 성립한다는 걸 알게 되면 계산기를 통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게 소수점이야 둘째 자리는 정확하게 한다는 1.41까지는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산기를 이용한 수치 해석적 방법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하적 접근, 이거는 산술적 접근라고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중학교에서요. 분모를 유리화하여라. 왜냐하면은 이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세계에서는 분자를 유리화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 상황은 이제 분모를 유리화하여라라고 하면 학습 요소를 구성하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학생을 지도할 때 여러분들이 학생을 지도할 적에 분자 분모에다가 동일하게 무엇을 곱해주냐면 루트 2-1, 루트 2-1을 기계적으로 곱해주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얘는 이제 있으라만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얘는 분모가 루트 2-1이고 분자는 1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유리화했을 때 그 녀석이 뭐예요? 루트 2-2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것들을 이제 교과서에서 다루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 가지 큰 측면, 기하적, 산술적 접근, 그리고 산술에서도 특히 유리화를 얘기하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루트 2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하고 오늘은 과연 루트 2라고 하는 것을 대학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중학교나 또는 고등학교에서 루트 2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할지, 그것이 정규 수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다니실 때 정말 신나셨을 때, 지금도 신나시지만 자, 보도록 하지요. 자, 유리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다항식 환, 그렇죠? 여기에 사실 루트 2라고 하는 것은 다항식으로 말하면 누구하고 관계돼요? x제곱 마이너스 2하고 관계가 되는데, 이거에 의해서 생성된 아이디어, 이것으로서 생성된 아이디어는 m이라고 한다면, 얘가 기약다항식이기 때문에 얘는 맥시멀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맥시멀 아이디어로 주어진 환을 자르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필드가 되지요. 물론 옛날 얘기지만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다시 한번 접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문제를 제시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유리화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첫 번째 질문으로 한 것이에요. 물론 학생들한테 저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가 과연 유리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유리화는 왜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갖고 있으면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유리화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대학 때 했던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변수 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대응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1 플러스 m이라고 하는, 얘를 코셋이라고 부르죠. 1 플러스 m으로 대응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질이 뭐냐? 지금 유리화를 하여라 그랬는데 바로 이겁니다. 루트 2 플러스 1을 유리화하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x 플러스 1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x 플러스 1과 x 제곱 마이너스 2의 못과 나머지입니다. 여러분, 이 못과 나머지를 시행하면 x 제곱 마이너스 2는 몫이 얼마이고 나머지가 얼마일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x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내가 왜 x 플러스 1로 나누었는지 그리고 왜 x제곱 마이너스가 필요한지는 여기 있는 거죠. 자, 루트 2에 관련된 것이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을 유리화래. 얘가 x 개념이에요. x 플러스 1이 들어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못과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의 연산인가요? 이 다항식 환에서의 연산입니다. 그러면 이 다항식 환에서의 연산을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 채로 옮겨가서 보는 거죠. 왜? x는 잘못 썼죠. 1이 아니라 x 플러스 m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못과 나머지를 가면 얘는 뭐예요? 이 채로 가면은 코셋으로 나눠진 건 얘는 0입니다. 그렇죠?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이걸 이제 쉽게 쓴다면 얘를 문자를 줄이기 위해서 t라고 쓴다면 얘는 뭐예요? t 마이너스 1, t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항등원 1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약간 차이를 둔다면 이런 식으로 써도 좋아요. 또는 좀 볼드 제로를 써도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t 플러스 1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t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식에서 보면 t 마이너스 1, 즉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을 유리화하여라고 뭐예요?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뭐냐면 아니 뭐 이렇게 유리화를 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를 누가 이런 유리화를 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질문하실 수가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런 뜻도 돼요. 이건 운이 좋았어요. 이런 건 어떨까요? 이런 문제는 다음을 유리화하여라. 다음을 유리화하여라는데 이런 유리화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1 플러스 5승근 2 플러스 5승근 8 분의 1을 유리화하여라. 이것을 유리화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이건 여러분 대학에서는 흔히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분자 분모에다가 무엇을 곱해준다? 그럼 불가능해요. 아까 사실은 우리는 운이 좋았어요. 물론 그러니까 이거를 중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중학생들한테. 자, 그러면 이걸 유리화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건 본질적으로 뭐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눈치채셨죠? 이거는 못과 나머지인데 누구를 나눠주는 거예요? x 5승 마이너스 2를 얘가 x예요. 그럼 얘가 x 3승이죠? x 3승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지는 못과 나머지 다항식의 못과 나머지예요. 그래서 유리화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 대학으로 여러분들이 대학 다니실 때 추상대수를 이제 3, 4학년에 접하셨을 때 이야기로 가면은 두 다항식의 못과 나머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두 다항식의 못과 나머지의 용도를 아셨죠? 물론 두 정수의 못과 나머지는 용도가 틀리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친다든지 초등학교에서 그렇죠? 또는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든지 그 대학에서 정수론 그거를 우리는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두 정수의 못과 나머지라고 하는 것이 유리수 개념으로 가는 거고 바로 두 다항식의 못과 나머지는 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수하고 관계가 연결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그 수치 해석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제가 뭘
두 가지 질문을 했죠. 첫 번째는 도대체 유리화란 무엇인가? 그렇죠. 유리화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뭐예요? 유리화는 왜 해야 되는가 이야기입니다. 물론 중학교에서는 유리화를 하여라 분모를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산을요. 그 우리끼리 얘기한다면 그러면 못가 나머지는 왜 하냐는 겁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여러분한테 제가 무엇을 제기했냐면 못가 나머지란 무엇인가? 그럼 두 다항식의 못가 나머지 유리수란 유리화란 무엇인가? 두 다항식의 못가 나머지이다. 그러면 유리화는 왜 해야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루트 2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요걸 이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루트 2라고 하는 것은 자, 1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요게 어디 있냐면 바로 요 위에 있잖아요. 한 번 더 쓰면 1 더하기 얘 대신에 얘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또 한 번 쓰려면 2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입니다. 그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죠? 루트 2 마이너스 1이 계속해서 적용을 하면은 1, 또 2가 오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 점점점점점 여러분들이 대학에서는 이거를 무한영분수라고 배우신 겁니다. 그러면 무한영분수는 왜 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1과 2분의 1 그렇죠? 여기까지 계산을 한다면 또 분수값이 나오잖아요. 즉 루트 2의 근사값 개념. 루트 2의 근사값 개념. 자, 그럼 정돈을 하지요. 유리화란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두 다항식의 못과 나머지이다. 대학에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유리화를 왜 하는가? 영분수로 표현이 되고 따라서 우리는 그때그때 루트 2의 근사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파트를 이용해서 제가 그러면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루트 2를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물론 우리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 때겠죠.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때 무리수를 이제 접하지만 우리 인류는 주어를 우리 인류로 바꾸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로 고바빌로니아하고 고대 이집트인데 바빌로니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빌로니아를 연대기를 쓴다면 기원전 2000에서 기원전 1600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빌로니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은 점토판이 발견됐어요. 이렇게 된 점토판이 발견이 됐고 여기 이제 손바닥만한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다가 그 대각선이 그어져 있고 여기에 60진법이 이제 쓰여져 있는데 1, 2, 4, 5, 1, 10이라고 하는 60진법이 쓰여져 있었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본다면 고바빌로니아인들은 루트 2라고 하는 무리수를 정사각형의 대각선으로 인식하였고 그때의 근사값을 60진법이에요. 얘는 1 더하기 60분의 24 60의 제곱분의 51 60의 3승분의 10 이거 뭘로 계산하냐면 얘가 408분의 577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훌륭한 근사값입니다. 1.414 소수점이야 뭐 정말 넷째짜리인가까지가 정확한 어마어마하게 좋은 이제 근사값을 바빌로니아인들은 사용했어요. 어쨌든 이 점토판이라고 하는 것은 태블릿 넘버가 점토판 번호가 얘가 7289입니다. 7289라고 하는 점토판 넘버에 의해서 이름 지어진 이 점토판 손바닥만 해요. 바빌로니아인들은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통해서 루트 2를 인식하였고 그때의 근사값으로서는 이것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또 이제 또 질문이 또 이어져야 되는 게 그거겠죠. 그러면 408분의 577이라고 하는 이 근사값을 어떤 방법으로 구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추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1999년에 에즈라 브라운에 의한 이야기를 주장을 제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즈라 브라운은 어떻게 이야기를 접근하냐면은 이거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은 당시에 잘 알려진 문제예요. 그럼 두 수의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쓸 적에 초항을 아마 2분의 3으로 했을 것이다. 그럼 두 번째 항은 이거의 산술 평균인데 뒤집어서 2배 한 거. 원래 3분의 2에다가 뒤집어서 2배 하면 3분의 4죠. 그렇죠? 2분의 3하고 뒤집어서 3분의 4죠. 얘가 12분의 17입니다. 또 한 번 나와야지. 그러면 뒤집어서 이거를 산술 평균 뒤집어서 2배 한 거 17, 12를 그러면 뒤집어서 2배 하면 24에다가 17이죠. 얘가 바로 408677. 얘가 바로 408677. 그래서 산술 평균을 썼을 것이다. 근데 기하 평균은 어디가 있죠? 제가 뒤집어서 2배 한다 그랬죠? 여러분 어떤 녀석이 있어요? 뒤집어서 2배 하면 어떤 수가 있고 뒤집어서 2배 하면 그거의 기하 평균은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2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뒤집어서 2배 한 거하고 그게 기하 평균이라고 했죠. 그거와 산수 평균을 이용해서 아마 4089의 577을 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1999년에 에즈라 브라운이 이제 미국 수학회다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다른 주장도 또 하나 있지만 아마 이것은 학교에서 수업 자료를 이용하는 데는 이게 정확할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집트로 가겠습니다. 최소한 기원전 2000년 이전으로 우리는 학교에서 주장을 해요. 특히 이제 마틴 버날이라고 하는 여러분 블랙 아테나의 저자죠. 돌아가셨습니다만 마틴 버날은 기원전 2000년 이전에 벌써 루트 2를 인식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주장은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냐면요. 사회적인 환경 또는 지리적 환경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역사를 좀 보게 되면은 원래 이집트가 기원전 4000년서부터 농사를 지은 건 사실이에요. 나일강 유역에서.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3500년경에 지중해가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나일강의 하류가 범람을 하겠죠. 그렇죠? 범람한 것들이 퍼져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지역에다가 물을 공급하고, 그렇죠? 게다가 영양가 있는 어떤 토양들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나일강 하류 쪽이 주로 범람하는 게 7, 8, 9,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11, 12, 1, 2에다가 이제 농장을 하죠. 주로 이제 밀농사입니다. 보리농사. 자, 그런 다음에 아까 말한 7, 8, 9, 10월은 범람하고 11, 12, 1, 2는 빨리 씨 뿌려야 되고 3, 4, 5, 6에는 빨리 추수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당시에 관료들이 내가 농사를 짓고 있을 때 상당히 넘쳤어요. 그럼 제가 신고를 하면 관료가 나와서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한 36% 정도 넘쳤다 그러면은 제가 내는 세금에서 그 정도를 감면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기하학과 산술이 바로 측량이라고 하는 그 농업 구조에 의해서 발전됐다라고 하는 것이 헤로도토스의 주장입니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측량에서는 넓이를 2배로 하고 넓이를 반배로 하는 건데 바로 이 개념입니다. 자, 지금 가운데 정사각형이 있고 속에 정사각형이 있고 세 개의 정사각형이 있어요. 자, 가운데 있는 이 정사각형을 중심으로 한다면 밖에 거는 넓이가 2배가 되는 거고요. 안쪽에 있는 정사각형은 넓이가 반으로 주는 겁니다. 그럼 뭐겠어요? 얘가 1이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루트 2가 되죠. 그렇죠? 얘가 1이면 얘가 루트 2입니다.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거의 절반이죠. 2분의 루트 2입니다.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루트 2 2분의 루트 2라고 하는 관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때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를 뭐라고 불렀냐면은요. 큐빅, 1큐빅 단위입니다. 기본 단위예요. 큐빅. 그다음에 얘를 더블레멘. 얘를 그걸 반이니까 그냥 레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구조에 의해서 측량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됐던 거죠. 그래서 루트 2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은 길이가 1인 단위 정사각형의 넓이를 2배로 한다. 2분의 루트 2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 단위 정사각형의 넓이를 반으로 하는 한 변의 길이를 말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여행을 할 적에 우리는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고바빌로니아, 그다음에 고대 이집트, 그다음에 또 한 번 간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공간을 이쪽을 아끼기 위해서 여기를 쓰겠습니다. 가능하면 오늘은 지우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로 가야 되겠죠. 고전기로 가겠습니다. 자, 고전기에 고대 그리스에서 루트 2를 어떻게 인식했을까? 그거의 학설로 나오는 것은 히파스수입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학파의 히파스수가 루트 2를 발견하고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추측에 의한 학설이에요. 그러면 추측에 의한 학설 말고 아까처럼 이렇게 전토판처럼 어떤 증거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기원전 385년으로 가야 됩니다. 기원전 385년으로 가야 돼요. 자, 누구냐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이 대화록 중에서 메논을 쓰는데요. 메논이라고 하는 대화록을 쓰는데 이게 이제 기원전 385년경에 대화록을 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크라테스가 기원전 399년에 사형을 당해요. 그래서 플라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택한 것은 여행을 합니다. 이집트도 여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를 여행을 합니다. 이탈리아를 여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남부 이탈리아에 후기 피타고라스 학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방문해서 후기 피타고라스 학자들과 많은 교류를 하고 많은 지식을 수학적 지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기원전 385년에 대화록 메논에서 소크라테스와 노예 소년 사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루트 2에 대한 본질을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소크라테스가 노예 소년한테 질문을 합니다. 얘야,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단다. 제가 각색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2를 갖고 하는데 1로 하겠습니다. 이걸 넓이를 2배로 해보려. 그랬더니 노예 소년은 전혀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아, 소크라테스님, 그거 굉장히 쉽네요. 넓이를 2배로 하라고 하셨죠? 좋아요. 저는 이쪽으로도 2배, 이쪽으로도 2배 이렇게 할게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얘야 아니다. 이거 봐라. 넓이가 하나 4배가 되지 않았니? 아까 내가 2배로 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넓이가 지금 4배가 됐지 않니? 노예 소년은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힌트를 줍니다. 주어진 정사각형은 얘야 이거를 대각선이라고 한단다. 대각선에 의해서 어떻게 되니? 넓이가 2등분 되지? 그럼 이렇게 넓이를 2등분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니? 요 안쪽에 있는 정사각형은 넓이가 어떻게 되니? 2가 아니니. 그러면은 2배의 정사각형을 작동한 거 맞지 않니?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중학교에서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나 소크라테스와 메논과의 대화에서의 넓이를 2배로 작동하는 거나 본질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즉 대각선 구조로 고전기에서도 최소한 기원전 대략 400년 경으로 얘기할게요. 그때 기록에 의해서 확실하게 루트 2를 알고 있었고 알고 있는 방법은 바로 대각선 개념으로 넓이를 2배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전반적인 대학에서 물론 대학에 관련된 수학사지만은 이건 본질적인 거예요. 수학은 사회적 산물입니다. 그렇죠? 루트 2가 왜 나왔는가? 그건 사회적 산물이에요. 주로 이집트를 이제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그렇겠죠. 자, 이제 제가 추구하듯이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교수법으로서
확장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교수법으로 확장할 수 있냐. 이건 중학교에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나머지는 한번 제가 고등학교에서의 교수법을 한번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겠습니다. 자, 중학교에서의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맨온의 이야기를 지금 이 작도의 문제예요. 그렇죠? 넓이가 2배로 되는 도형을 작도하여. 그럼 저는 이거를 학생들한테 지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색종이를 이용해서 자 얘들아 여기 색종이가 있단다. 색종이 2장을 주지요. 그러면 애들은 이걸 이제 한 변의 길이가 1인 거로 한다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거로 할게요. 그럼 학생들한테 인식을 시키죠. 넓이가 얼마예요? 1. 이것도 넓이가 1이 됩니다. 자, 넓이가 1인 색종이 2장이 있단다. 이 색종이 2장을 한 장으로 한 개의 정사각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아라. 그럼 넓이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애들 색종이하고 가위를 줘서 한다 그러면은 저거를 대각선으로 잘라가지고 그렇죠? 대각선으로 잘라서 이렇게 막 붙여야 되겠죠. 그렇죠? 이건 학생들은 제가 해보면은 이건 초등학생도 상당히 잘 접근합니다. 이건 초등학교에서 물론 루트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은 넓이가 1인 2개 색종이를 가위를 이용해서 대각선으로 잘라서 이건 냅두면 돼요. 뭐로 자르든 그냥 냅두면은 애들이 창의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힌트 줄 필요 없어요. 그럼 이제 하나의 정사각형을 만들잖아요. 그럼 하나의 정사각형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죠. 이것은 뭐냐면 루트 2를 작도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뭐예요? 루트 2 만들기라는 용어를 나는 쓰고 싶어요. 이건 작도라기보다는 루트 2 만들기 이렇게 하는 거죠. 어디 이야기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꽤 길게 할 수가 있는 게 여기서 끝나면 이건 너무 아깝죠. 그렇죠? 이번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색종이 몇 장 줘요? 3장 줍니다. 3장 주고 몇 개로 만들어요? 1개로 만들어요. 이건 굳이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은 루트선 만들기죠. 그렇죠? 색종이하고 저기만 있으면 되죠. 가위만 있으면 되죠. 스카치 테이프 붙이기 하는 거. 그럼 이 3개가 된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4개는 의미가 없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4개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색종이 몇 장? 5장이죠. 5장을 몇 개로 만들어요? 색종이 정사각형 하나로 만들죠. 뭐 이름을 붙인다면 역시 루트 5 만들기. 그래서 이것을 연속적으로 한번 지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이 배경에는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슬람 천년의 어떤 그 수학적 디자인하고도 관계가 되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접하게 할 수 있는 것. 어쨌든 이 상황에서 2장을 한 장으로 만들자. 저는 그냥 타이틀을 루트 2 만들기라는 용어를 썼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학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한번 고등학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고등학교로 간 이유는 본질적인 것은 두 직선의 수직관계 있잖아요. 그럼 두 직선의 기울기가 m이고 나머지는 m'이다. 근데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로 넘어갔죠.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중학교도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로 하겠고요. 이번에도 요 테크닉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테크닉은 제가 대략적으로 한 2010년에 처음으로 이 테크닉을 도입을 했고 이걸 뭐 논문으로 나타내진 않았지만 어쨌든 출처를 그렇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는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J. 헨리즈라는 학자가 1920년에 다이나믹 시메트리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저는 이거를 동적 조화로 번역해요. 동적 조화. 동적 조화로. 그러니까 동적 대칭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동적 조화로 번역을 합니다. 자, 이 동적 조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각형을 하나의 이제 디자인으로 봤을 적에 디자인의 구성 원리를 뜻하는 겁니다. 디자인
디자인 구성 원리, 그러니까 디컴포지션이죠. 디자인인가요? 제가 어떤 때 하다 보면 헷갈려요.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죠. 디자인 디컴포지션, 잘못 썼어요. 디자인 컴포지션. 디자인 컴포지션을 쓰는 거예요. 즉 이거는 대각선과 주어진 사각형이 있잖아요. 이 사각형을 해석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죠. 자, 예를 들어서 A4 용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A4 용지라는 것이 있으면 이거를 다이나믹 시메트리로 접근하는 방법은 대각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각선을 그어요. 자, 두 번째 대각선이 중요해요. 두 번째 대각선은 원래 대각선에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A4 용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겠지만 얘가 1대 루트 2거든요. 그러니까 1대 루트 2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얘가 요 교점이죠. 요 교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교점이 바로 1대 2를 나타내는 중점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이건 연립방정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 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이 직선의 식 주시죠. 이 직선의 식은 루트 2분의 1 x입니다. 그렇죠? y는 루트 2분의 1 x. 자, 이 녀석, 이 직선을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패싱 포인트, 지나는 점이 루트 2, 0이고요. 기울기가 얼마예요? 이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2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는 것을 쓰려면은 어쨌든 중학교 책에는 없어요. 이걸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니까 굳이 하려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운 이후에 그거의 활용으로서도 어쨌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직선의 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2, x 마이너스 패싱 포인트가 루트 2잖아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2이고 이거하고 이거의 연립방정식이죠. 얘가 누구예요? y 콜 1이잖아요. 그럼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이 포인트가 얼마나 된다는 게 금방 구해져요. 얘가 누구예요? 2분의 루트 2잖아요. 2분의 루트 2. 그래서 중점입니다. 자, 제가 이제 그 2010년경에 도입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그럼 A4 용지를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학생들한테 A4 용지를 나눠줍니다. 그럼 이 A4 용지가 이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 그럼 이 룰을 따라야 되겠죠. 그럼 학생들한테 A4 용지를 나눠주고 그거에 대각선을 접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 대각선 접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자를 이용하면 아주 금방 쉽게 접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A4 용지를 이용해서 대각선을 줬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갖고 이거를 수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수직으로 만나는 건 어떻게 접어야 돼? 이게 이제 아이디어죠. 먼저 애들한테 한번 접어보라고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수직으로 가는 원래 접었던 대각선에 수직으로 가는 이걸 종이로 한번 접어보라고 했죠. 그걸 어떻게 접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금방 여러분 눈치채셨죠? 이걸 접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대각선이 그대로 살아있게끔 겹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대각선이 겹치면서 이 끝점에서 접히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접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접으면은 대각선의 수직인 종이가 접혀지죠. 그러면 얘가 요 포인트죠. 요 포인트가 전체 길이를 절반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절반으로 나누는지 안 나누는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반으로 접어보면 알지요. 그렇죠. 반으로 접어보면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딱 떨어지죠. 그래서 반으로 접어보면 얘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 과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이 접기에 의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연립방정식이죠. 에 의해서 A4 용지는 사이즈가 비율이 어떻게 돼? 얘가 1이면은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루트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색종이와 가위를 가지고 커팅을 통해서 루트 2 만들기를 할 수 있다면은 동적 조화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동적 조화라고 하는 이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은 지금 이것 때문에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고등학교로 일단은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종이 접기를 통해서
루트 2 사각형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각선과 수선으로 만나는 이와 같은 디자인 컴포지션, 이와 같은 디자인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동적 조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고 현대 수학적 디자인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언제쯤 현대 디자인의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 수학하고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교수법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마쳐야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저는 루트 2에 대한 이야기를 교과서는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적에 추상대 수학에서 어떻게 다루었는가. 그래서 본질은 뭐예요? 유리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생을 가르칠 때 얘들아 유리화를 해봐라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생님하고 저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유리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유리화는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유리화란 두 다음식의 못과 나머지이고 왜 하는 거예요? 루트 2의 근사값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죠. 올드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고대 이집트, 그 다음에 그릭, 고전기, 고대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쪽으로 말하면 플라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레멘, 더블 레멘이라고 하는 측량, 이쪽에서는 이제 그 점토판이죠. 번호가 7289인데 이걸 통해서 확인했어요. 특히 바빌로니아인들은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통해서 루트 2를 인식했고, 그때 근사값은 이 친구의 이론을 빌린다 그러면은 산술과 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4089분의 577을 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여러분들이 특히 중학교나 중학교에서는 루트 2 만들기, 고등학교에서는 저거를 동적 조화로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을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녹화를 끄도록 하겠습니다.